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뉴스 브리핑, 시니어 114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소식들과 마주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기찬 노년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약진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볼 텐데요. 오늘 뉴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법과 윤리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잡음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소식은 바로 민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과 같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가 이제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데 드디어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혹여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실 경우 이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진실은 아닙니다.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2026년 교통법규 대부분이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20km 제한, 음주 단속 강화 등은 사실무근이며 AI 단속 확대 또한 과장된 내용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기업과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인데요. 먼저 KT의 차기 CEO에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이 선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긴장하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을 소집하여 최근 상승세인 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환해지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환율 변동은 물가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10월 시중 통화량이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통화량 급증이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오늘부터 첫 화면인 친구 탭에 친구 목록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익숙했던 편리함이 돌아와 많은 분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은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 한화호텔&리조트 부사장이 한화에너지 지분 20%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증여세 납부와 신사업 투자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니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시니어 세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즉 젊은 노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생활비 마련은 물론 자아실현을 위해 재취업이나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세 번째 직업 찾기에도 적극적입니다.
유통업계는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험과 안정성을 갖춘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보고 편의점 배달원이나 매장 관리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시니어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72년에는 60세 이상이 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또한 소비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했습니다. 풍부한 자산과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죠. 과거처럼 자녀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이나 여행, 문화활동 등 여가에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유통업계도 이런 변화에 맞춰 연화식, 트로트, 콘서트 등 시니어들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소비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제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과 질병 예방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시니어들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장 건강, 근육 소실 예방, 그리고 다중약물 복용의 위험성 등 노화와 관련된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녹내장과 같은 실명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활발한 여가 생활도 필수적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본인의 건강과 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여행, 문화활동,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여행을 선호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관이나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 등 여가 관련 플랫폼의 발전도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튜브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시니어 세대에게도 중요한 정보 습득 및 여가 활동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유튜브 총 이용 시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만하죠.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인기 유튜브 콘텐츠는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건강 및 의료 정보입니다. 질병 예방, 운동법, 건강식단 등 건강 관련 정보는 시니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죠. 전문의가 직접 설명하거나 한의학적 접근을 다루는 채널, 노년층 질환 중심의 콘텐츠가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 및 전통 음식입니다. 집밥 레시피, 전통 장류 담그기 등 친숙한 전통 레시피나 유명 셰프의 쉽고 재미있는 요리 콘텐츠가 시니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직접 해먹는 즐거움은 물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트로트 및 음악 콘서트입니다. 과거 인기를 끌었던 7080 가요, 트로트, 민요 등 추억의 음악 콘텐츠와 라이브 공연, 방송 클립 채널은 시니어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흥과 위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르죠. 유튜브는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지식과 힐링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기 콘텐츠는 시사, 역사 및 교양입니다. 쉽게 설명하는 근현대사, 정치 해설, 역사와 문화 이야기 등 시사 및 교양 콘텐츠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뉴스와 시사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미디어보다 접근성이 좋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 및 명상 콘텐츠입니다. 불교 법문, 기독교 설교, 찬송가 등 종교 관련 콘텐츠는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영적인 안식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시니어 라이프 및 일상 브이로그입니다. 노후 생활, 시골집 일상, 은퇴 이후의 삶을 공유하는 시니어 유튜버들의 브이로그는 같은 시니어층에게 큰 공감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박막내 할머니 밀라논나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니어 유튜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시니어들이 스스로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유튜브는 시니어들이 디지털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인기 콘텐츠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 채널입니다.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 카카오톡 활용법, 유튜브 이용법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니어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돕는 채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죠. 8번째는 여행 및 자연 영상입니다. 전 세계 여행 체험, 아름다운 자연, 풍경 등 여행 관련 영상은 직접 여행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대리 만족과 힐링을 제공합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번째는 노후 준비 및 재무 관리입니다. 연금, 상속, 노후 재테크 등 은퇴 이후 재정 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도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심리 및 소통에 대한 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 전통 국악 등도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시니어들은 유튜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 전반의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특검은 김건희 측근 이종호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군검찰은 아픈 아내를 유기해 숨지게 한 육군 상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법원에 몰수 추징 보전된 재산 동결 해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한미 외교협의에 불참하고 대북 정책을 미국과 별도 협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시 가벼운 소식으로 전환해 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이 중단된 1센트 동전의 마지막 주조분이 최근 경매에서 총 247억 원에 판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물건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도 미래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보여주는 왕성한 활동력과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귀감이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활기찬 노년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보여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디지털 활용 능력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건강 정보를 얻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심지어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의 삶을 가꿔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하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